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현재 사망자가 양국 합치면 한 3만 4천 명, 터키만 치면 한 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발굴이 계속됨에 따라서 늘어서 한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으냐에 대해서 요새 주로 외국 언론들이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부실 건물을 지었다. 부실 건물을 왜 지었느냐? 정권이 개발업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덜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건물 구조를 바꾸고 꼭 있어야 할 기둥을 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회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 감리회사는 또 경영상 그 경영 자금을 또 업자들이 대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관료 부패, 업자 부패, 또 이 뒤에는 정권적 부패,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이런 재앙을 불렀다. 즉 부실 공사가 원인이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한 2만 명이 죽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내진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무너진 건물 중에는 1999년 이후에 지은 새로운 건물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층 아파트가 그냥 와르르 삼풍 백화점처럼 그냥 수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팬케이크 컬랩스라고 하는데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기적적인 도시 하나가 있다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도시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지진이 난 하타이 주의 인구 4만 2천 명이 되는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주변 지역은 피해가 막심한데 이 주의 이 도시 이르진에서는 놀랍게도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에르진이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정확하게 발음이 에르진. 이 에르진에서는 무너진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망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 하타이주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10개 주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데 그 한복판에 있는 요 에르진 도시에서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에 대해서 웨케스 엘마 소골루 에르진 시장은 우리는 지진으로 목숨을 잃지도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다는 엘마 소골루 시장은 우리는 규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건물 검사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우리 주 모든 관리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시민들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지진 중 하나라도 교훈을 얻어서 이런 대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진 전문가 나시 고루르 박사는 계속되는 강진 속에서도 계속 살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된 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에르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엘마 소글루 시장이 말한 것처럼 불법 건축을 통제하는 것이 지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네요. 다만 에르진이 하타이주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진 강도가 낮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르진 근처에서는 단층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 이 시장이 자랑하는 바 부실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견뎌냈다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지금 뒤늦게 터키는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이 업자들을 막 잡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 중에서는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차단되어 가지고 잡혀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 부실공사의 원흉은 에르도안 정권으로 봐야 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째 독재를 하는데, 독재를 하면서 친인척 부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들과 사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비자금을 관리를 하고 공사 리베이트를 받고 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이명박 정부 때 터키의 원자력 발전소 짓는 사업을 가지고 터키와 접촉을 하다가 결론이, 이런 부패 구조를 가진 터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서 그 부패상을 아주 실감 있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터키에 돈 보낸다고 하는데 그 돈 보내봤자 에르도안 사위한테 다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에르도안 사위가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있고, 그 아들도 또 아버지 에르도안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2014년 무렵이죠. 에르도안이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 여러 군데 지금 놓아둔 자금을 빨리 옮겨라고 하는 전화가 녹음돼서 폭로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입니다. 이 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패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뇌물을 줘가지고 준공검사 받기 전에 분양을 합니다. 하도 부실 공사를 많이 해놓으니까 준공검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도 분양을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 로비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검사가 안 나오는 건물을 일괄적으로 준공검사를 내주는 일종의 사면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부실 건물이 준공검사 받지 않았다가 또 준공검사를 벌금 내고 뭐 많은 벌금이 안 냈겠죠 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살다가 흔들어 버리니까 집안을 제대로 다지지 않는 건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에르도안이라는 이 사람은 문제적 인간입니다. 지금 터키가 그래도 에르도안 전에는 1920년대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정한 세속주의 노선을 따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간에 무슨 혼란이 있으면 군대가 나와가지고 싹 정리하고 다시 군대는 병영으로 돌아갑니다. 최종적인 이 국가 운영권은 군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에르도안이 등장해가지고 이 이슬람을 믿는 저변층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앞세우고 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수상도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선거 독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터키도 중산층이 많으니까 이 중산층은 아타투르크의 세속주의를 계승한다. 군대가 또 항상 아타투르크의 정신을 수호하는 기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맞았는데, 이 군대에서 섣부른 쿠데타 시도를 했다가 진압을 당하면서 완전히 군이 지금 힘을 잃고 이렇게 되니까 에르도안이 마음 놓고 이 돈으로 민주주의를 매수하는 이런 정치를 하다가 이번에 지진으로부터 일격을 당했습니다. 오는 5월에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총선이 있는데 이 선거에서 에르도안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게 고민 사안입니다. 터키와 한국은 여러 가지로 참 친근합니다. 종족적으로도 몽골 투르크 계통이고 6.25 때 터키가 약 12,000명의 연병력입니다. 12,000명을 보내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터키로서는 한국전 참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스만 터키가 한때 6세기, 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을 위협하고 비엔나를 2번이나 포위한 적도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아프리카 그리고 발칸반도, 유럽이죠. 그리고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600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 영토가 거의 로마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 오스만 터키가 근대화에 실패해가지고 19세기부터는 완전히 또 유럽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패전 국가가 되었어요. 패전 국가가 되면서 오스만 터키라는 이 제국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가 지금 터키 영토로 침범해가지고 터키가 나라로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영웅이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란 말은 국부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장군인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 놀랍게도 세속화 정치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고 이 문자를 아랍 문자에서 영어식의 알파벳으로 바꾸는 이슬람권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근대화 개혁을 했고 지금도 아타투르크를 비판하면은 지금 터키에서는 감옥에 갑니다. 어떤 지도자를 비판하면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아마 북한하고 터키 뿐인 것 같은데 터키에서는 터키 국민들이 진심으로 이 아타투르크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사실 아타투르크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반대로 가고 있지만은 하도 이 정치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선거를 통해서 파퓰리즘 정책을 펴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대지진이 났으니까 그 다음 선거에서 과연 터키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터키도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에르도안 편이고 중산층 이상은 에르도안의 비판적인 식으로 해가지고 국론이 완전히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부패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명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정치 부패가 단순히 뭐 어느 쪽에서 돈을 챙긴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자연재해와 만나면은 현재 3만 명이 죽고 10만 명까지 목숨을 잃는 전쟁한 것보다도 더 큰 재앙을 부른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